안녕하세요, 리뷰댓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연습은 정말 잘 됐었는데 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연습 때 제일 잘했던 사람이 탈락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에서 탈락하는지, 대체적으로 잘하던 사람들이 탈락하는 케이스 얘기 드려볼게요. 자, 우선 가장, 이건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진짜 많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주전원이에요. 주전원을 보통 처음에 연습할 때는 쉬운 케이스를 주기 때문에 MC12에서 EOCR 내려오고 EOCR에서 MC1하고 MC2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TV2하고 TV3에 있는 M1과 M2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주전원의 도면이죠. 그리고 이 왼쪽에 TV2가 있기 때문에 이 좌우 배열이 왼쪽, 오른쪽이 일관성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쉬운 거 연습한다고 막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연습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꼬는 문제를 주면은 요게 바뀌어요. TV2하고 TV3를 좌우를 바뀌어요. 뭐 좌우 하나 바뀌었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고서 이거를 굳이 막 염두에 두시고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 시험장 가서 틀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는 이미 TV2하고 TV3가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선을 할 때 따로 그 시퀀스 판에다가 뭐 적어놓지를 않고 작업을 하시면, 이 EOCR에서 내려와서 MC1하고 MC2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MC1에서 당연히 1, 2, 3, 4로 그냥 여기에는 이제 하단자 1, 2, 3, 4 쓰고, 이제 M1 쪽에다가는 4, 5, 6, 7, 5, 6, 7, 8을 썼겠죠? 5, 6, 7, 8을 하단자 5, 6, 7, 8 써놨어요. 근데 정작 결선을 할 때는 여기를 안 보고 그냥 MC1에서 1, 2, 3, 4로 그냥 결선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결선을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여기에는 정확하게 써요. 정확하게 쓰시고서는 결선할 때 그 번호를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작 결선을 반대로 한지 모르고 마무리까지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실수를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고 결선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EOCR이 위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없고 요 밑에 MC 밑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결선을 할 때 당연히 MC12 다음은 EOCR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MC12 다음은 EOCR이다 하고 EOCR에다 주전원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EOCR 위에서 점프 한번 간 다음에 당연히 EOCR 1에서 MC1으로 그냥 주전원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퓨즈로 들어가는 전원,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MC2에 있는 요 1번과 여기 3번에서 퓨즈로 들어가는 선, 노란 선은 이제 황색 선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신 분들은 EOCR 위에다가 이미 하셨을 거고,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게 EOCR하고 MC의 순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동이 다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실격이 되죠. 순서가 바뀌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왜냐면 작동 방법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주 MC가 작동을 해, 여기가 A 접점이 붙어야, 접점이 주전원 자체를 다 붙여줘야 EOCR 들어와야 되는데, EOCR이 들어오면 MC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반대가 되었다라는 걸 심사위원들은 알아요. 수험생들이 아니라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심사위원분들은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기능장 이상의 이제 뭐 경력이 있으시다든지 강의를 하시든지 뭔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할 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바뀌면 무조건 실격 사유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흑적 청록 알아요. 흑적 청록 아시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틀려. 보통은 요렇게 왼쪽으로 오는 거는 위에 있어도 흑적 청록 잘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부터 흑적 청록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흑적 청록. 왜냐하면 위에 흑적 청록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끼거든요, 보통. 그런데 자, 오른쪽으로 꺾어 갈 때 여기서 주로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요 왼쪽으로 꺾어서 만약에 여기에 TV가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흑적청 녹을 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걸 배관을 이렇게 꺾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흑적 청록을 위에서부터 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녹, 청, 적, 흑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우 말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흑적 청록 이렇게 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틀리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에 배면은 실수를 안 하는데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이 되고 저도 가끔가다 뭐 이렇게 하고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건데도 순간적으로 착각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더 요번에 시험에는 FLS가 시험에 문제가 나왔는데 FLS 같은 경우에 플루토레스 스위치가 한 개가 나올 때는 그나마 덜 헷갈린데 두 개가 나올 때가 문제예요. F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단자로 나가는 E1, E2, E3 이 세 가닥을 황선만 쓰다 보니까 구분을 할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E1에 들어가야 될 선, E2에 들어가야 될 선, E3에 들어가야 될 선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상 작동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E3가 접지에 붙는 선인데 이 접지에 붙는 선이 E1과 붙을 때와 E2와 붙을 때 작동하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FLS 스위치는 센서선 또한 시접점에만 한 개를 끼던지 아니면 세 개 다 한 선씩을 마무리로 한 선씩 이렇게 아웃 단자를 빼게 해놔요. 선을 10cm씩이든 15, 20이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감독관들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접점을 시켜주고 작동하는 걸 정상 작동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이 바뀌면 이 E3라는 접지선 자체가 만약에 위든 아래든 이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E1, E2, E3 순서 무조건 중요하고요. 이것도 E1, E2, E3 여기서는 괜찮은데 꼭 이쪽에 오시면 이걸 반대로 하세요. 아니면 여기 밑에로 왔을 때도 근데 이거를 그냥 주접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접점을 당연히 그렇게 순서를 했으면 이것도 그 순서인 거예요. 순서 자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접점 흑정청을 했던 기준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것도 그런 기준으로 잘 결선을 하셔가지고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꼬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FLS1과 2를 이걸 위치를 여기를 바꿔가지고 아까 TV2하고 TV3를 바꿨듯이 FLS2를 이쪽에서 작동하고 FLS1을 이쪽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거의 되게 많은 분들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그거 틀리게 돼 있어요. 그 진짜 저도 무의식 쪽에 그냥 당연히 이 좌우를 틀리더라고요. 처음 해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FLS 얘기하다 보니까 FLS랑 좀 비슷한 게 TC하고 리미트 스위치 센서가 있잖아요. TC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센서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을 빼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을 뺐을 때 TC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그냥 붙으면 센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도 돼요. 위치가 1번과 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 자체가 이렇게 TV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두 가닥을 만약에 뺀다고 쳤을 때 요 두 가닥이 여기가 위에가 플러스여야 되고 밑에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두 개는 바뀌어도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되니까 TC는 솔직히 크게 뭐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없어요. 근데 이 LS 센서 같은 경우 리미트 스위치는 틀려요. 리미트 스위치가 만약에 두 가닥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C접점, A접점, B접점을 세 개를 잡아주고 나올 때 이제 세 가닥이 이것도 나올 때는 첫 번째로 C, A, B 이런 식으로 정해서 껴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좀 아리송하다 싶으면 감독관한테 아 이거 CAB로 순서대로 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를 지르를 하셔도 돼요. 왜 플루토레스 스위치도 만약에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잘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아 저 플루토레스 스위치 여기다 이렇게 결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은근슬쩍 질문 아닌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여기 E1, E2, E3 해가지고 10cm씩 빼는 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넌저시 그냥 이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는 게 좀 어떤 분들은 이걸 대답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이게 대답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애매한 게, 여기에 제가 말하는 거는 10cm를 빼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냐,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원래는 E1, E2, E3 순으로 해서 이게 10cm, 15cm, 20cm 이 순서를 빼는 건데, 여기다가 단자 옆에다가 E1, E2, E3를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10cm, 15cm, 20cm 이렇게 뺍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은근슬쩍 또 얘기해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하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선을 뺀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감독관의 지시대로 그 선 길이도 그냥 10cm 통일해서 세 가닥을 빼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E3만 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버튼과 이제 점등 같은 경우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쪽에는 Y하고 GL이 있고 여기엔 PB0, PB1이 있는데, 결선을 할 때 한 번에 잘해서 그냥 뭐 특별하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뭐 테스트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딱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범례를 문제로 주잖아요. 이 범례를 줬을 때, 자,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이 여기 녹색으로 해놨고 0번이 녹색, 푸시 버튼 1번이 적색 이렇게 딱 적혀 있죠. 그러면 PB0는 무조건 녹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PB0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적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PB1의 작동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YL이 위에 있고 GL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YL의 점등이 돼야 된다. YL이 점등이 돼야 되는 작동이면 이 옐로우가 여기서 작동을 해야 돼요. 옐로우 램프가 여기서 붙어 있어서 작동을 해야 되고, 여기 GL이, 그러니까 그린 램프가 작동을 해야 되는, 점등이 돼야 되는 작동이라면 그린 램프가 거기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상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까딱하고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요걸 뒤집어 낄 수도 있어요. 위아래를 뒤집어 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잘해놓고 이게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결선을 해놓고 실수로 반대로 결선을 했는데 그냥 나와버린다든지, 잘못 보시고 완전히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색깔만 신경을 쓰시다가 PB하고 여기하고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되게 더 억울한 경우는 요렇게 PB0하고 PB1이 바뀌어가지고, 보통은 PB0부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PB0를 밑에 내려버리고 PB1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PB1, 2, 0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좀 덜 헷갈리는데, PB1하고 0하고 딱 두 개만 있을 때는 이거 두 개를 바꿔서 PB0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완전히 잘못된 결선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버튼 자체에다가 결선을 할 때 당연히 위를 PB0 이렇게 하면서 결선을 해버려서 작동도 잘못되고, 작동은 제대로 다 결선을 잘했는데 잘못해서 이 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적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갔는데 당연히 녹적이 아니죠. 정녹이죠. PB1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가 적, 밑에가 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색깔을 반대로 버튼을 배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다 잘해놓고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자, 이렇게 왼쪽에서 지금 바뀌었죠. 아까는 YL이 위에 있었는데 요 GL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바꿔서 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아까처럼 YL, GL인데 마지막에 완성했을 때는 GL과 YL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헷갈리려면 여기 배선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 놓으실 때 여기에다가 써 놓으셔야 돼요. PB1, PB0를 쓰시고 여기다가 적색인지 녹색인지를 마킹을 다 해 놓으세요. 그 정도 그 몇 초 걸리지도 않고, 그거 한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적어 놓고 이 범례를 한 번이라도 덜 보고
이 배선도를 한 번이라도 덜 보고 할 수 있게 완벽하게 그려놓으시면 마무리를 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때마다 확인한다고 보다 보면 그때마다 볼 때마다 헷갈려서 나중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번 헷갈려가지고는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실 때 여기다가도 YL이면 YL, GL이면 GL을 확실하게 써놓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갑자기 GL이 RL로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레드램프를 바꿔놓는 경우, 그래서 GL과 RL을 바꿔서 봐가지고 뒤집어 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초에 잘 써놓으시고 눈 돌아가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억울해서 억울하게 떨어지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경우죠. 위에 두 가지 예를 얘기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예 자체가 어떤 얘기냐면, 이 변수를 대처할 정도의 좀 특이한 문제를 해보신 분들은 그때 틀려요. 무조건 틀려서. 근데 이게 혼자 연습을 하시면 내가 틀린지를 몰라요. 왜 틀린지를 모르냐면, 계전기를 정확하게 꽂아가지고 계전기 작동 원리를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작동을 한 거다. 그럼 내가 결선을 완벽하게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틀린 걸 아는데, 틀린 줄 모르고 계속 연습만 한 거예요. 나 맨날 틀리게 한 거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연습은 죽어라 했는데 틀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습량은 많지만 내가 뭘 틀린지 모르고 시퀀스 만드는 속도만 계속 늘킨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근데 틀린 속도가 계속 빠른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작 시험날 시험 가셔가지고 틀린 거를 내가 여태까지 틀리겠다는 걸 그날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선 남아있는 기억을 가지고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거를 계속 바뀌어도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결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이런 지난번에 했던 걸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꼬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우선 첫 번째고, 그냥 딱 봤을 때 그 상황만 생각하시고 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 이제 내부 결선과 외부 결선과 주전원이 있으면 보통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꼬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내부 결선이 어렵게 뭔가 막 배치가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면 주전원 결선을 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EOC하고 MC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주전원 부분을 꼬을 일이 없는 거고, 만약에 시퀀스 내부 결선은 정말 일반적이고 쉬운 케이스 가지고 뭐 쉽게 끝날 만한 정도면 주전원을 꼬든지 또 외부 결선을 꼬든지 해서, 외부 결선이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TV2나 TV3, TV4로 나가는 그 위치를 뭐 좌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는 꼬아놔요. 그냥 무조건 한 군데 정도는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는 여지를 있는 거를 한 가지는 넣어주니까, 시퀀스가 너무 단순하다 그러면 주전원을 꼭 잘 체크하든지, 뭐 정역을 바꿔놔서 Y 델타를 바꿔놓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정도는 복잡한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좀 집중해서 시간을 더 쓰고, 나머지 쉬운 부분은 쉬운 대로. 근데 쉬운 대로라 해도 쉬운 데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시간 배분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 번호를 따시고 배선 다 체크를 하실 때 어디 한 군데가 이게 틀어질 수 있는 변수를 다 만들어 놓고서 이거 시험 문제지 연습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합격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다 합격을 시키면 그게 더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일부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어려운 거를 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뭔가 내가 했다라는 거에서 이게 만족감이 있는 거지, 너무 쉽게 나와버려가지고 너무 뭐 거의 100% 합격,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시험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한 군데서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를 처음에 캡처를 잘 하셔야죠. 그 부분에다가 시간을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하고, 쉬운 데는 쉬운 대로 좀 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조금 생기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장 자체가 연습하시던 뭐 학원이나 이제 어떤 특정 장소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공고나 폴리텍 대학 뭐 이런 기능 대학들 뭐 이런 데서 시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험장이 내가 연습하던 곳과 똑같은 책상이 아니고 책상 높이조차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책상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의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합판만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의자조차도 없고 그냥 진짜 합판만 있는 데도 있고, 진짜 그나마 좀 난 데가 정상적인 책상이라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좀 넙직한 테이블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성들이 이 학교마다 다 틀려요. 이 시험을 치르는 장소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던지, 이제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유리한 게, 첫날에 보지 않고 만약에 중간이나 끝에쯤에서 날짜가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 장소에서 누군가는 보고 왔기 때문에 정보를 막 물어봐서 입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시험장 장소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물어보시면 좋고, 혹시라도 그게 여건상 할 수 없는 좀 특이 장소에서 뭐 아니면 지방 가서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미리 그곳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거기서 시험 예정인데 거기 책상이 시험장에 있는 거냐, 얼마나 책상이 있냐, 일반적인 책상이냐 아니면 높이가 좀 높은 책상이냐, 작업 따위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충분히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이 줄지언정 이 시퀀스를 짜는 작업 따위가 있냐, 책상이 있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이거는 시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진짜 책상이 없는 곳에서는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상으로 탈락하는 곳들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책상이 없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책상이 없는 데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어서 거기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상이 없는 환경에서도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연습할 때 허리 아프다고 계속 앉아있는 건 좋은데 그거는 이해 단계에서 연습할 때지, 실질적으로 시험 보기 최소 일주일 전 정도에는 서서 했을 때 내가 시험 시간이 얼만큼 뽑을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몇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 놓으셔야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템포로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 시험장에서 생기는 변수들이 그 재료상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게, 재료를 어떻게 배치를 해주냐도 바닥에다 배치를 해주느냐 아니면 작업 따위가 있어 작업 따위에다 일괄적으로 배치가 착착착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도 이 작업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조사를 하시고 구성을 어떻게 이 순서가 나갈 건지를 구상까지도 약간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책상이라는 게 의미가 엄청 많고, 그 작업 공간에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미리 스케치를 좀 그리고 가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락의 가장 큰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변수가 연습 때랑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만 쪼달려져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허점들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내가 항상 했던 것도 내가 까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에 쪼달리면 이거를 더 빠르게 뭔가를 캡처해낼 시간이 없어지고, 알더라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알게 돼가지고 수정을 못하고 나와버리는 케이스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아마 요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전기 기능사 시험이, 올해 마지막 시험이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지금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바지
막바지에 이제 며칠 남겨놓고 이제 시험 막바지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건데, 다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